안녕하세요. 이민석입니다. 오늘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봇에 대해서 로봇의 정의하고 로봇 산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산업계에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결국 사람의 행동을 대신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주로 사람의 손을 대신하기 위한 협동 로봇이나 또는 다리를 대신하기 위한 AMR 제품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두가 결합되어 있는 진짜 사람하고 동일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 이렇게 크게 나누면 현재는 한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개별적인 각각의 로봇 제품군별로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할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일단 오늘은 먼저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의 팔을 대신해서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로봇이 되겠고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협동 로봇 회사는 U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UR이라는 회사 이름은 원래 유니버설 로봇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머리끝을 따서 UR이라고 부르고요.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로봇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코의 작가가 만들었던 희곡의 제목이 라줌스 유니버설 로보틱스라고 하는 희곡인데, 그 희곡에 보면 이제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그대로 따와서 회사 이름을 지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 시장 거의 한 30%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덴마크에서 만들어졌던 회사입니다. 덴마크에서 거의 최초로 협동 로봇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하게 시작했던 회사인데, 나중에 미국에 있는 테라다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된 회사고요. 그 테라다인이라는 회사가 UR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 회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유명한 협동 로봇 회사 중에 하나가 독일에 있던 쿠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쿠카라는 회사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거의 UR하고 대등한 수준의 그 사업을 펼쳐오던 회사인데, 이 회사도 최근에 3년 전쯤이죠. 중국의 가전업체인 메이더 그룹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인수가 세계적으로 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협동 로봇은 사실은 대단히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이 접목이 되는 제품이고 산업이다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인수합병됨으로써 그 나라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회사에서 독일 기업, 독일의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엄청난 문제거리로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 후에 독일에서는 물론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지만 민간 기업이라도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함부로 M&A를 못하게 하는 그 법이 생길 정도로 아주 핫 이슈가 됐던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메이더라는 중국의 기업이 쿠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중국이 로봇 산업 쪽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쿠카 외에도 자체 로봇 산업 회사로서 자카라는 회사가 또 나타나면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UR, 쿠카, 또 자카 이런 세 회사가 거의 시장의 대부분을 지금 장악해 가고 있는, 선점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인수합병이 이렇게 특히 1, 2, 3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수 M&A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그만큼 이 산업이 앞으로 중요한 산업이고 이 산업이 더 커질 것이라는 그런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로봇 회사를 인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로봇 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가
타 산업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통신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제조업에 비해서는 투자가 사실 많이 미약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로봇 기업으로 유진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독일의 그 유명한 가전회사죠. 밀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밀레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그 독일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큰 로봇 회사가 인수가 됐다 그래서 한때 그것도 핫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사람의 다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로봇인 자율이송 로봇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자율이송 로봇, 이제 영어로 줄여서 AMR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이송 로봇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UR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던 그 테라다인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회사가 UR만 인수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AMR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로 손꼽히는 미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MIR 해서 우리는 그냥 미르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르라는 그 AMR 1위 업체를 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테라다인이라는 회사는 지금 협동 로봇의 UR, AMR의 미르 이 두 회사를 모두 인수함으로써 단연 세계적인 로봇 1위 업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이렇게 로봇 산업 쪽에 투자가 처음에는 좀 늦었는데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중국도 지금 로봇 쪽에 엄청난 투자와 인수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싸움으로 지금 많이 복잡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로봇 산업을 대체해 나갈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로봇 산업이 계속 커질 거라는 것은 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 로봇 산업을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서 키워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전체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그 강대국 속에서 로봇 장비,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해가면서 같이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드웨어 장비를 투자해서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 강대국들보다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경쟁해서 로봇 산업에 특히 하드웨어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가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손을 완전히 떼고 앞으로 산업을 끌어가야 되느냐? 물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ICT 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한 20여 년 전부터 인터넷 시대 초기 때부터 빠르게 투자를 해와서 세계 어느 업체,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에서 뒤처져 있지 않고 앞서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 산업에 접근을 하면 충분히 저는 로봇 산업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 이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봇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우리는 주로 이제 로봇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로봇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로봇의 어떤 현장 적용을 위한 그런 부품을 개발하고 그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로봇을 어떤 특정 작업에 맞게 적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로봇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쪽에 집중하면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 쪽에서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로봇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로봇 어플리케이션 산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